10월 19일 일요일 오늘 주간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오늘 좀 코가 좀 찍찍거릴 텐데 좀 죄송합니다. 어제서 주간에 방송을 못했고 어제 해축도 어제 이제 야구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해축도 좀 보내드렸는데 해축도 올킬로 잘 들어왔다. 코 찍찍 죄송합니다. 제가 꼭 감기에 한 번씩 걸리는데 첫 번째 경기 소뱅 대 리오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오넴이 두 경기를 승리를 거두면서 시리즈 전적 3대 2까지 쫓아갔어요. 하지만 두 경기를 연속도 이겨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겠죠. 3차전부터 빠따가 좀 터지기 시작하면서 빠따 면에서는 확실히 그래도 콘도가 없는 소뱅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. 아무래도 이런 고점 면에서는 좀 오밀조밀한 맛에서는 소뱅, 고점에서는 니오넴, 요 정도 느낌이니까요, 그죠? 그렇다. 오늘 오츠 대 구린 리양이 나옵니다. 일단 뭐 양 팀 다 이제 슬슬 뒤가 없는 운영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, 그렇죠? 일본 같은 경우에 계속 경기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포기할 경기들은 또 포기해야 되고 그렇기는 한데 소뱅도 오늘 경기까지 져버리면 많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 다 박아서 이기려고 할 거다. 니오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 양반들은 뭐 어차피 뒤가 없으니까요, 그렇죠? 패배하면 끝이니까. 오늘 오츠료스케 대 구린 리양이 나옵니다. 오츠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사이즈 투수치고는 구위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. 올 시즌에 이제 부상으로 많이 던지질 못했고요. 7월 이후에 복귀를 했습니다. 7월 이후에 복귀가 8경기 던졌 8경기 9경기 던졌고요. 복귀해서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. 복귀 이후에 이제 니오넴전 한 경기가 있었고 6이닝 3실점 1자책 7피안타 3삼진 전체 내용이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그런대로 긍정적으로 나왔고 시즌 말미에는 이 선수가 5경기 연속 4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하기도 하고 시즌 말미에 폼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에서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것 같아요. 9월 28일 이후에 오늘 등판이라는 점. 구린 류이양 대만 안우진이라고 불리는 선수고요. 니오넴에서 나름대로 뭐 기대를 갖고 큰 계약을 안겨준 그런 선수예요. 정통 오버핸드고 약간 구이형이고 일단 이 친구가 이제 데뷔전이 락프텐전이었는데 5이닝 5.2이닝 7실점하면서 이제 개 터졌어요. 그래서 뭐야 이 녀석 했었는데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 좀 나아지긴 했었거든요.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양반도 이제 부상으로 많이 나오지를 못했고 시즌 후반에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불펜으로만 두 경기를 나왔습니다. 소프트백 원정에서 0.1이닝 2실점, 라쿠텐전에 2실점 하면서 두 경기 모두 피홈런을 맞았고 복귀 이후에 썩 상태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. 불펜으로만 나왔다는 점도 오늘 이닝 히팅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고요. 오늘 잘 던진 모습도 짧게나마 보여준 적이 있지만 이 양반이 지금 보여준 게 많이 없어요. 더더구나 지금 복귀 이후에 두 경기에서 런 실점 좋다고 보기가 조금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리오넴도 오늘 뭐 뒤가 없기 때문에 아마 뒤에 이놈처럼 다 붙이려고 할 거예요. 아마 뭐 선발 자원이었던 가네무라나 이런 양반들도 뒤에 쭉쭉 붙이면서 어떻게든 경기를 이어가려고 할 것이다. 하지만 그래도 한 바퀴 정도는 좀 버텨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구리엘 리앙의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는 점 선발 기대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. 소뱅도 오늘 지면 많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히 이겨보려고 할 겁니다. 불펜 운영도 그래서 일단 언더도 생각을 좀 해봄직한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만요. 구린 리앙이라든지 지금 니오넴의 타격감이라든지 그래도 오바의 소뱅 승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한화 대 삼성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는 의외로 타격전으로 진행이 됐죠. 타격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선발들이 로테가 좀 밀렸다. 낮 경기였고 그리고 선발들이 로테 밀리면 이게 좀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터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죠, 그죠? 그리고 코디 폰세는 이제 결국에 이제 폼을 회복했는지가 관건인데 폼이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. 오래 쉬고 나왔는데도. 그냥 전체적으로 뭐 구속이 안 나온 건 아니었는데 구위가 너무 별로였던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.
그렇다. 예, 제가 1차전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서현이 문제, 서현이 문제도 어느 정도 좀 드러났던 것 같고, 폰세도 폼이 회복되진 않았던 것 같고, 그래도 하나 쪽에서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부분은 역시나 이제 1차전 타격감이 이제 좀 늦게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1차전에서도 타격감을 괜찮은 타격감을 보여줬다는 점, 네, 이런 점들은 뭐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것 같습니다. 올 선발 라이온 와이스 대 최원태가 나옵니다. 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나름대로 뭐 커아 시즌이라고 봐야 되겠죠. 예, 작년보다 훨씬 나은 성적을 좀 보여줬고, 예, 작년에는 이제 좀 안 좋았던 구간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래도 안 좋았던 구간 없이 정말 꾸준하게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어, 2.87. 형, 나 지금 방송 중이요. 음, 예, 올 시즌 뭐 괜찮은 시즌을 보낸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좌상바 문제는 조금 좀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. 예,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즌 내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양반은 근데 좌상바 스타일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. 예, 이제 그런 점들. 확실히 올해는 좌상바 문제가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.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이게 삼성전이기 때문이에요. 예, 삼성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좌타자가 메인인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 와이스의 스타일적인 부분들, 요거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. 올 시즌 삼성을 5번이나 만났습니다. 근데 올 시즌 와이스가 정말 뭐 잘 던졌잖아요. 근데 삼성전에 좀 터진 경기들이 있고 그 경기들이 유독 이제 원정 경기들이기는 했는데 어쨌든 상성적으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와이스 같은 경우에 서드 피치가 조금 구려요. 서드 피치가 구리고 이제 스위퍼를 주로 쓰는 양반이죠. 예, 포심하고 스위퍼 비중이 좀 높은 양반인데 이런 로케이션을 쓰는 선수들이면 좌쪽에 좀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좌상바 문제가 많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올해 이제 워낙 커리어 하이기도 하고 올해 9위가 시즌 내내 잘 유지가 됐던 그런 것들이 좀 비결이 아니었나. 근데 어쨌든 원정 2경기긴 했지만 삼성전에 2경기에 좀 좋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는 이런 상성적인 부분을 좀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. 예. 5경기에서 런을 4방 맞았고 조금 아쉬웠고. 근데 이제 어쨌든 결국에는 이 로케이션 쪽에서 오는 문제를 극복을 하려 그러면은 이거는 9위로 찍어 눌러야 되거든요. 9위로. 예, 근데 지금 9위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왁구는 돼. 왜냐면 충분히 쉬고 왔기 때문에. 예, 그리고 어쨌든 홈에서 삼성을 만났을 때는 홈에서는 쭉 괜찮았다는 점들도 있고 시즌 말미에 폼이 약간 아쉽기는 했지만은 충분히 쉬고 왔다. 9위로 찍어 눌러서 이 상승적인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. 이런 면에서는 오래 쉬고 온 투수들은 그래도 기대감이 있다. 이런 거고요. 개인적으로 꽉 피칭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는 좀 해요. 반대로 최원태 가을이나 큰 경기에 좀 약한 이미지가 좀 있는 그런 양반인데요. 예, 이번 포시 첫 경기는 아주 잘 던졌습니다. 6이닝 무실점 2피안타 8삼진을 아주 잘 던졌고요. 가을 야구 두 번째 경기에서는 제가 폼이 급격하게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기는 하는데 일단 이런 쪽에서는 10월 9일 날 등판을 했고 19일이기 때문에 한 9일 정도 텀이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지금 한화 전적이 좀 좋지가 않은데 이 양반이 2024년 이후로 지금 5경기를 만났는데 전부 패전을 먹었고요. 콜설 찍은 경기도 있습니다. 6이닝 3실점 6.2 2실점으로 콜설 찍은 경기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승운도 안 따랐고 성적은 좀 많이 아쉬웠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만한 것 같고 한화가 1차전에 빠따를 바로 잘 쳤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역시 리스크는 좀 올라간다고 좀 봐야 되겠죠. 첫 경기 잘 던지긴 했지만 상대전적 리스크가 좀 있다. 두 선발 다 저는 지금 어쨌든 양팀 다 타격감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하면 두 선발 다 좀 리스키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아무래도 이런 쪽에선 최원태가 조금 더 그런 것 같고 와이스도 저는 조금 맞을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좀 리스크한 면이 있다고 좀 보여지는 그 정도 매치업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무래도 불펜 싸움에서는 하나가 조금 나을 거라는 거 그리고 선발 쪽에서의 리스크도 와이스가 조금 더 덜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한화 쪽 보도록 하겠고요. 7점은 오버 보겠습니다. 다음은 농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관장 대 모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
추천들 차트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. 정관장 올해 이제 좀 다크호스로 좀 볼만한 팀인데 다크호스를 넘어 더 좋은 성적을 좀 기대해봐도 되나 그런 생각 정도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다. 4승 2패 4승 2패 했고요. 예. 백투백 전에 삼성전에 패배. 아유, 피곤한 건 아니고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. 백투백 삼성전의 패배 뭐 이건 그럴 수 있죠. 예, DB와 치열한 경기 끝에 아쉬운 패배 빼고는 전부 승리를 거두고 있다. 디펜시브 레이팅이 압도적인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그죠? 예, 유동 감독이 올해 팀을 맡았는데 팀을 잘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죠? 제가 이 디펜시브 레이팅 얘기는 뭐 직전 경기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압도적이긴 해요. 지금까지는. 네. 그렇다. 여기도 결국에는 근데 약간은 에이스가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. 예. 변준영도 당연히 좀 기대감이 좀 있고, 아반도가 지금 폼이 굉장히 좋아가지고, 아반도가 그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긴 한데, 결국에는 확실한 에이스가 조금 좀 약하긴 하다. 예, 오브라이언트도 그렇고, 그런 점들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, 근데 어쨌든 뭐 한승희도 슛감이 좋고, 아반도도 좀 슛감이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, 나름대로 팀적인 왁구는 꽤 좋은 상황에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반도가 좀 덜 터지면은 역시 언더팀이라고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, 지금 뭐 기준점도 좀 굉장히 낮게 받았죠. 예. 결국에 기준점을 낮게 받은 경기들의 특징이 뭐냐면, 언더게임이 굉장히 많아요. 그죠? 이 기준점을 낮게 받는 팀들의 특징은 쌉 언더 팀들이 거의 뭐 당연히 받게 되죠. 그죠? 뭐 대체적으로 어디입니까? LG, KT, 정관장, DB, 뭐 SK 이런 팀들. 근데 지금 기준점이 낮게 받은 경기들이 대부분 언더가 뜨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죠. 예, 근데 어제 KT 경기는 언더가 안 떴어요. 오버가 거의 처음으로 오버가 났던 것 같기는 해. 어쨌든 정관장이 약간은 득점력에서 아쉬울 수 있는 왁구가 있기는 있다.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이 압도적인 1위 팀이라는 점에서 이 기준점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. 반대는 울산 모비스입니다. 예, 울산 모비스는 제가 스쿼드가 많이 변했고 팀적인 체질이 많이 변했다.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. 여기도 이제 감독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팀적인 그런 부분들. 이제는 더 이상 2점의 팀이 아니라 3점의 팀으로 완전히 좀 바뀌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최근 가스하고 스크 상대로 2연승을 거두고 있긴 한데 노답 팀들을 만났다는 부분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3점 비중을 확 늘렸다는 게 특징이고, 근데 최근에 이제 슛감이 좋아요. 예, 3점 슛이 잘 들어가. 최근에 5경기, 6경기 보면은 30% 후반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점이 굉장히 잘 터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. 근데 이 시점에서도 뭐 꾸준히 승률이 좋다 이런 건 아니라 가지고, 예, 그렇다. 그러니까 여기도 전체적으로 팀이 그냥 애매하고 좀 고만고만 하거든요. 예, 막 나쁘지도 않은데 이렇게 좋지도 않아. 팀적인 막고를 쓱 보면은 해먼즈, 옥지원, 박무빈, 서명진, 이승현, 정준원.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 정도 느낌이다. 이렇게 좀 볼만한 것 같아요. 예,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3점이 잘 터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고점이나 포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는 있지만은 이우석이나 프림이 없는 이 에이스의 부재 문제는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농구에서 이 에이스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아시다시피 농구가 뭐 패턴 플레이를 하든 뭘 하든 이게 상대 한테 분명히 막히는 시점이 오거든요. 예, 이제 그거를 뚫어줄 수 있는 선수 누구고 해가지고 뚫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진짜 뭐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고 아시다시피 농구는 진짜 이 스코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. 그죠? 그 선수가 득점이 터져야 그쪽으로 자꾸 헬프가 가고 쏠리고 한단 말이야. 그래야 스페이싱이 풀리고 다른 선수들한테 찬스를 봐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쪽에서 양 팀 다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다. 예, 그래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국내 농구는 저는 수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예, 국내는 확실한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부족한 리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를 갈아 넣어서 수비 농구를 하는 케이스가 많죠. 그런 면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정관적 쪽을 봐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모비스가 이거를 터트리려 그러면 역시나 뭐 3점이 오늘도 잘 터져줘야 되겠죠. 예, 그런 걸 좀 기대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외곽 수비든 내각 수비든 다 잘 되고 있는 정관장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있다. 정관장 승에 좀 배-
기준점이 이렇게 낮은 경기들이 대체로 언더가 좀 많이 뜨기는 뜨는데 지금 정관장이라든지 모비스도 슛감 자체는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기준점이 좀 낮지 않나. 오버 보겠습니다. 다음 경기는 선호대 장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경기는 딱 보자마자 꾸룩내가 난다는 생각은 살짝은 좀 하게 됩니다. 예, 먼거 하니 아시다시피 지금 장판은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고용 선호도 나쁘진 않죠. 나쁘진 않은데 오늘 백투백이에요. 예, 뭐 시즌 초반이니까 백투백 영향이 아주 크진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나이트 30분, 이재도 20분, 캔바우 35분, 이정현 32분, 핵심들이 전부 30분 이상 뛰었거든요. 예. 그리고 백투백이에요. 이건 데미지가 없을 수가 없단 말이야. 예. 그리고 어제 잠시만요. 예, 이 정도 하고 왔단 말이야. 그리고 어제 원정에서 이제 오늘 홈으로 온 거라고. 죄송합니다. 그 하품이 나오냐? 잘 자고 일어났는데. 죄송합니다. 코찍찍 하품 죄송합니다. 근데 어쨌든 고양 소노가 아무래도 에이스들, 그러니까 이 팀의 왁구가 뭡니까? 예. 5번 용병이 강력하다. 페인트 존이 강력하다. 근데 4번이 좀 약하죠. 예. 그런 면들은 좀 아쉽고. 근데 에이스들은 확실한 스코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고점이 터지면은 어느 팀하고도 부벼볼 만한 왁구예요. 그죠? 근데 어쨌든 어제 가장 핵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반들이 30분을 넘게 뛰었단 말이야. 근데 오늘 장판을 만나요. 예. 장판이야 뭐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도 완전히 경기력의 고점이죠. 그죠? 예. 이런 상황에서 배당을 이렇게 줬다. 요거는 꾸룩내가 좀 납니다. 예, 꾸룩내가 좀 나긴 나는데 그래도 이걸 장판 반대로 볼 수 있나? 손으로 볼 수 있나? 아닌 것 같거든요. 제 생각에는. 그렇다. 선호는 이 에이스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에이스들이 지금 전부 30분 이상 뛰었어요.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쇼농 대 나이트 매치업이면은 나이트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. 그죠? 예, 높기는 한데 결국에는 지금 장판이 작년 대비 좋아진 부분들은 좀 개선된 리바운드 부분들, 예, 그리고 지금 허웅이 워낙 폼이 좋다, 이런 거고. 예, 근데 쇼농이 아마 쇼농이 나이트하고 매치업에서 정상적으로 붙으면은 이건 좀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저는 높다고 보는데 이게 어제 30분을 넘게 뛰었잖아. 예,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관건일 것 같고, 근데 매치업상으로는 이거는 나이트가 우위가 있을 것 같고. 그런 면에서 장판이 이제 리바운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지만 이 부분은 약간은 오늘 좀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. 예, 어쨌든 쇼농이나 장재석 이런 양반들이 폼이 좋기 때문에 안 밀리는 건데 오늘은 좀 얘기가 좀 다를 수는 있다.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바로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오늘 매치업에서는. 예, 아무래도 4번이 좀 약한 선호기 때문에 나바로 이 양반이 4번 매치업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.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아시다시피 뭐 성격창, 최진광, 허웅 이런 양반들 지금 미친 폼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장판은 기대감이 있어요. 그냥 이 경기 딱 하나 패당을 왜 이렇게 줬을까? 기준점이나 그래도 이거 손호 보기엔 좀 힘들지 않나? KCC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KCC 보고 157.5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오바의 기준점은 손호의 득점력이 얼마나 나올지일 것 같아요. 예,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. 다음 경기는 기름대 통장인데요. 일단은 여배하고 여배하고 이제 남배가 이제 곧 개막을 하는데 그래도 한 경기씩은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. 여기는 예, 전체적인 그래도 한 경기씩은 좀 봐야 그래도 우리가 분석으로 적게 하는 좀 괜찮기 때문에. 근데 분명한 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185는 기준점이 좀 높습니다. 그죠? 이거는 5세트를 가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안 뜨는 기준점이고 어제도 이제 비슷한 기준점이었고 언더가 떴죠. 그래도 이거는 좀 여자 배구에서는 좀 기준점이 좀 높다.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언더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새 얼굴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한 경기씩은 좀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. 마지막 경기는 서울 SK 대 원주 DB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단콘으로 진행이 됩니다. 이것도 특이하더라고. 농구는 주말에 세 경기씩 하는데 토요일에는 또 저녁 경기가 두 경기고 또 일요일에는 저녁 경기 한 경기 그렇더라고요.
SK 대 원주 DB 보도록 하겠습니다. SK는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김선영의 저주라고 해야 될까요? 김선영을 내보내면서 팀적으로도 욕도 많이 먹고 막 그렇기는 하고 작년 시즌 말부터 좀 나오고 있는 팀 내부적인 어떤 케미 문제 이런 부분들 김선영 쪽에서 좀 발발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김선영이 나갔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위 팀이 좀 곱창나 있다 이런 느낌을 자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력들이 자꾸 나오거든요, 그죠? 그런 점들이 이제 하나 있고 턴오버가 너무 많고 손발이 좀 안 맞는 부분들. 김낙현도 조금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. 그리고 SK의 두 번째 문제는 역시나 이제 원희를 제외한 스코어로 부정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이 부분을 김낙현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뭐 좀 못하고 있는 것 같고. 결국에는 원희를 좀 받쳐줄 수 있는 양반이 좀 필요하거든요. 여기도 그죠? 그런 부분들. 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몇몇 있긴 있는데 다 고만고만한 느낌이긴 해요. 그죠? 김낙현, 톨렌티노, 오재현은 아니고 안영준 이런 양반들이고 직전 경기에 또 안영준이 뛰지를 못했고 경기도 어쨌든 팀적으로 보면 그런 거고요. 아시다시피 그냥 팀이 지금 너무 다운돼 있는 느낌이 좀 커요. 그죠? 홈에서도 지금 연패 타고 있고 평생 이러지는 않겠지만은 지금은 뭐 SK는 뭐 좋게 봐주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반대는 원주 DB고요. 원주 DB도 오늘 백투백이기 때문에 주전들이 얼마나 뛰었는지를 또 보는 게 또 중요하겠죠. 알바노가 35분 뛰었고요. 강상재가 요즘 폼이 아주 좋죠. 강상재가 36분 뛰었고 앨런슨이 35분 뛰었고 이 양반들도 지금 아주 많이 뛰고 오늘 백투백을 해야 되는 어제는 홈이었고 오늘은 원정으로 오고 어제는 뭐 끝까지 경기가 누가 이기니 많이 할 정도의 경기였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데미지가 좀 있을 만한 일정이긴 하다. 이런 거고요. 뭐 SK가 홈에서 연패를 끊어볼 만한 경기라는 건 동의를 합니다만은 지금의 SK는 저는 도저히 찍을 수가 없는 팀 아닌가. 일단 연패를 끊을 때까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백투백이긴 하지만은 DB 역배 프렘 보고 154.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투백 영향이 뭐 언더로 갈 수도 있고 오버로 갈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SK가 너무 언더 팀이긴 한 것 같고 DB도 기본적인 왁구는 그래도 반반 팀이기는 한데 백투백인 거 감안하면 조금 언더 팀으로 봐줄만 하지 않나. 주간 경기들 간단하게 알아봤고요. 오늘 또 중승부 또 간만에 한번 또 진행을 또 하는데 잘 들어와 줬으면 좋겠고 추천 질차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화이팅. 녹화는 여기까지.